오늘은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반포고등학교 수학 2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다른 학교처럼 비슷합니다. 함수의 극한부터 도함수 활용, 즉 접선까지예요. 접선 방정식까지고, 출제 형식은 객관식 16문항 70점, 서답형 7문항 30점입니다. 자, 근데 올해 2025년도에부터 이 반포고 2학년이 이 객관식 서답형이 5대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대폭 서답형이 증가해서 반반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난이도는 상난이도가 한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쉬운 것도 한 7문제 정도 있습니다. 자, 각 단원별로 한번 볼게요.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 보면은 이 연속 파트와 미분계수와 도함수, 이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 특히 미분계수와 도함수, 무려 40% 가까이 출제가 됐어요. 배점이. 자, 그리고 많이 틀린 유형도 그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문항들이 다 난이도별로 골고루 이렇게 나왔고요. 눈에 띌만한 그런 사항들은 뭐냐면 이 정확하고 세밀한 개념, 이것을 정확히 누가 알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묻는 문제들이 무려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이 그냥 개념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7번 문제입니다. 자, 세 함수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자, 이거 개념 문제죠. 그죠? 개념 문제인데 쉽지가 않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모든 일수 x에 대하여, 자, g가 f와 h 사이이고 f의 극한이 0이에요. f의 극한이 0이라는 것은 fx의 세제곱이 0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얘가 0으로 간다는 뜻이고 얘도 얘가 0으로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gx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이쪽 리미트 fx 뭘로 간다고요? 얘 0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리미트 xh도 얘도 0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리미트 gx는 결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세제곱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fx 더하기 gx 이 극한이 5고 그 다음에 f 곱하기 gx 곱한 것이 6이면 이렇게 되느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2번. 이 2번은 이 fx와 gx가 극한 값이 만일에 존재한다면, 즉 리미트 fx와 리미트 gx, x가 a로 할 때 이 극한 값이 만일에 알파 아니면 이것이 베타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존재한다면 첫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요. 알파 베타가 6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우리 값은 2하고 5예요. 2하고 즉 다시 말해서 즉 요거의 두 군이 되는 거죠. 2와 5인데 이거의 두 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밋 알파 베타가 이걸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FA와 GA가 이걸 만족하느냐.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극한
알파, 베타는 극한 값이에요. 극한. 이 fg는 뭐예요?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 자, 그럼 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습니까? 연속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연속이란 말이 없죠? 자, 연속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FA가 된다는 보장이, 이것이 GA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따라서 니은번은 이 연속이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자, 주의해야 돼요. 자, 세 번째, 3번.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f에 대하여 이것이 0이면 이렇게 나왔죠. 자, 다항함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항 fx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것이 0이에요. 자, 여기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는 당연히, 분자의 극한은 당연히 0으로 가야 하는데, 이 다항함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함수값도 0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분자가 0이다 이게 아니고 분자의 극한값이 0이고 연속이라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도 같아져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이 0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이 fx는 인수분해하면 x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x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수분해하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집어넣으면 분모와 약분되고, 그죠?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 gx 해서 x는 약분되고 뭐가 나와요? g도 당연히 다항함수죠. 연속입니다. g0가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gx도 x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gx도. 오케이? 자, gx도 x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fx는 x제곱 곱하기 어떤 다항함수 이런 꼴이라는 얘기예요. 다항함수. 오케이? 따라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집어넣으면 x제곱은 약분되고 다항함수만 남기 때문에 이것은 리미트 x가 0 우극한, 이게 뭐만 남는다? 다항함수만 남아요. 다항함수만. 오케이? 근데 다항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둘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일단 먼저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죠? h가 0으로 갑니다. 자,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줘야 돼요. h가 0으로 갈 때, 자, 3, 요거 2,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h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바로 fa가 됩니까? 자, 되나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바로 h가 0으로 가면 3fa 2fa, 즉 OFA가 0이니까 FA는 0이다. 이렇게 끌어오면 안 됩니다. 왜?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이것이 함수값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다 거짓이에요. 이 FA와 같아져야만 분자에다가 FA를 빼주고 더해주어서 미분 가능하다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거짓이에요. 자, 다음 5번. 5번은 fx가 더 작으면 미분 도함수 작은가요? 이건 아예 도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아예.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더 크다. 뭐 볼까요? 뭐 어떤 함수 x제곱 아이고 뭐 그냥 이거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뭐 fx gx를 뭐 x제곱 더하기 1 이거 볼게요. 자, fx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이렇게 모든 수에서 gx 크죠? 자, gx 큰데 이거 미분해 보면은 2x고요. 이거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2x예요. 이 2x가 마이너스 x보다 항상 큽니까? 그렇지 않죠? 2x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우선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우리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있고요.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A, B, 여기가 C예요. 여기가 A, 0이고요. 마이, 0이고 0, A 제곱입니다.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내접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요. 자, 내접원은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 반지름. 요 중심 우리 D라고 할게요. D라 할게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이니까 이 중심은 0, 마이너스 R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 R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닮은비 이용할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 그어서 자, 그러면 여기 직각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 보이겠죠? 닮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O 여기를 H라고 하면 자, 삼각형 DCH하고 DCH랑 삼각형 DCH랑 뭐가 닮았어요? 여기랑 똑같죠? 여기는 공통이고요. 자, 삼각형 DCH랑 BCO랑 닮았어요. 직각삼각형으로. 그러면 닮은비 한번 써볼게요. 자, DC 대
DH는 즉 다시 말하면 DC는 마이너스 R 더하기 A제곱이겠죠? Y좌표끼리 뺀 거예요. 반지름 R은 빗변대 P죠, 그쵸? 그러면 이것은 BC 대 뭐예요? BC 대 자, DC 대 DH는 BC 대 BO가 되는 거죠. 예? 자, BC는 루트 A 4제곱 A 제곱이 되고요. BO는 A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외항 내항 곱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AR A 세제곱은 R 루트 제곱이죠. 자, 그래서 자, R은 넘기면은 A 루트 분의 A 세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 볼게요. 자, 외접원은 이렇게 이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뭘로 구할까요? 사인 법칙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으로 자, 뭐 삼각형 ACB에서 요거 구하기 삼각형 ACB에서 자, 우리 사인 법칙을 한번 봅시다. 자, ER은 사인 A분의 BC가 돼요. BC. 오케이? 자, 그럼 사인 A분의 BC인데 우리 BC는 루트 A 4제곱 A 제곱이 되고요. 자, 사인 A는 사인 A는 AOC에서 삼각형 AOC에서 사인 A는 밑변 AC분의 뭐 OC가 돼요. 그죠? OC. AC는 루트 이거이고요. OC는 A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1번이라 할 때 1번을 바로 적용을 시키면 사인 A는 해서 루트 똑같은 이거 분의 A 제곱이 되기 때문에 ER은 A 제곱분의 A 4제곱 A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약분하면 A 제곱 더하기 1이고요. R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R분의 AR 이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 해봅시다. 자, 그러면 R분의 R, 스몰 r 이건 뭐가 되죠? 요거 한번 정리해야겠네요. 자, 요거 A로 나누면 1 더하기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자, 그래서 라지 R분의 스몰 r 요거 하면 A제곱 더하기 1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 분의 2A 제곱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조금만 더 해보면 1번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거 r분의 a 곱하기 r. 자, 요거는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봅시다. 여기다 a만 곱하면 되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2a 세제곱이 됩니다. 자, a 세제곱으로 우리 이제 나누어 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렇지? a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 더하기 a 제곱분의 1, a 제곱 나눠주고, 여기는 a만 나눠주고, a만 나눠주면 1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남는 것은 1 그리고 루트 1, 2 해서 2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분모의 a 제곱을 곱하는 거죠. 두 번째 거 리미트 a가 0 플러스 분모의 a 제곱을 곱하면 a 제곱 r분의 r. 자, 분모의 a 제곱, 그럼 약분 되겠네요. 여기만 남고 1 플러스 루트 요거만 남습니다. a가 0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다? a가 0으로 하니까 1 곱하기 2분의 2 해서 1이 됩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는 얼마다? 답은 2 빼기 1 해서 1이 되겠다. 자, 답은 1번 됩니다. 자, 극한 계산 문제인데 도형과 관련돼서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 뭐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연속이고요. F1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조건 가에서 일단 우리 우선 x가 1이 아닐 때죠, 그렇죠? x가 1이 아닐 때, 자, 이때 fx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 x제곱, b마의 마비예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분자를 잘 보면, 분자에 보세요. 분자에 1 대입하면 b마의 마비 이렇게 돼서 0이 나와요. 즉 분자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분자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자를 조립제법으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1의 인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과정을 생략할게요. 해보니까 이렇게 남더라고. 조립제법을 인수분해하면. 자, 그래서 이건 사라지고요. fx는 요거 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나왔거든, 그치?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은 이 분수식 이것이 자 1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에서 연속, 이것이 바로 뭐야? 1에서의 극한값이죠, 그치? 이 극한값이 바로 f1 함수값과
같아져야 합니다. 1. A 더하기 B 이퀄 3. 이렇게.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다. 기억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마이너스 1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 되어야겠죠, 그치? 왜 마이너스 1에서 분모가 0으로 되게 하는 점. 그래서 x 이퀄 우선 요거는 x 이퀄 1에서 연속을 쓴 것이고,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상태가 별로네 이거. 자, 함수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줘야 합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도 0이 돼야 돼서 a 더하기 b는 다 이항시키면 1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1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a는 얼마가 나오죠? 두 개를 더해버리면 a는 3, b는 2가 나와줍니다. 자, 따라서 f1은 f-1을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f-1은 조금 전에 했듯이 바로 여기서 리미트 마이너스로 갈 때 x제곱 3x 플러스 2고요. 계산만 하면 되죠? 자, 분자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1 나오겠다. 1.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어디 있죠? 1번이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조금 크게 해볼까? 이렇게. 이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중급 문제죠. 자, 우선 첫 번째 이 식 보겠습니다. 우선 다항 함수고요. n이 지금 자연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첫 번째 n이 1일 때부터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n이 1일 때 볼게요. 자, n이 1이면 x의 제곱분의 fx 이것이 2잖아요. 그렇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이에요. 그러면 분자도 뭐다? 분자도 x제곱으로 시작을 해 주어야겠어요. 얘도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 fx는 2x 세제곱 그리고 넘기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a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퀄 이잖아요. 그렇죠? 분모의 극한이 0으로 하는데 수렴하네요. 그럼 분자의 극한. 자, 여기서도 우리 뭘 할 수 있다? f0는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b는 바로 그냥 0 사라져 줘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올려버리면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ax죠. 자, 약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이건 a가 나오고요. 이 값이 바로 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2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요때 F1의 값은 얼마냐? F1 넣어보세요. 1111. F1은 그냥 A 더하기 B가 되면서 2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n이 2일 때도 한번 해보죠. 자, n이 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3차죠? 분모가 3차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돼서 마찬가지 이치로 x 세제곱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3x 세제곱. 자, 요걸로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뭐 같은 문자 쓸게요. 그냥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의 제곱분의 fx, 요것이 2죠. 그러면 이것이 수렴하려면 분모가 x제곱, 즉 0의 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fx도 마찬가지로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분되어야 되겠죠. 분모의 x제곱이 약분되어야만 드디어 0분의 0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x제곱 곱하기 어떤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b와 c가 다 사라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결국은 대입을 하면 x제곱분의 ax 제곱이 남고요. 이건 a가 남고 이것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fx는 결국은 이렇게 남고요. 이때 f1은 뭐가 된다? f1 집어내면 3 더하기 a 값이니까 5가 된다. 자, 다음 n이 이제 3 이상일 때 한번 볼게요. n이 3일 때 또는 자 3일 때 그럼 분모는 4차식이죠? 그러면 자, n이 3 이상일 때 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뭐 3일 때 해봐야 되는데 fx는 n 플러스 1차가 돼야 돼요. x의 n 플러스 1차가 되고요.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극한 이 fx는 x의 n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뭘 가지고 있다? x의 n제곱 곱하기 어떤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n차 이하는 다 사라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대입하면은 a 값이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f1은 1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3이 돼요. 자, 따라서 f1의 최소값은 얼마다? 2가 최소값이 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두 그래프 F와 G가 A에서 만난다. 자, 만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직교합니다. 두 접선이 직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거 fx라 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칩시다. 요게 gx예요. 그리고 요 점이 a입니다. 1, 마일.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만나니까 이 f1과 g1이 모두 마이너스 1로 같습니다. 다음 접선이 직교한다. 접선이면 이렇게 이런 접선이 하나가 있겠고 또 이런 접선이 하나 있겠어서 이 둘이 직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f'1과 g'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fx 곱하기 gx 요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미분하면 f'x gx fx g'x니까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바로 뭐다? f'1 g1 f1 g'1 자, 이것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3. 자, 그런데 f1과 기억에서 f1과 g-1이 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고려하면 f'1과 g'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디귿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니은 디귿을 사실 니은 디귿을 이용하면 f'1과 g'1을 이미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뭐 굳이 구할 것까지도 없고요. 우리 그 다음 봅시다. 두 접선, 두 직선 우리 L1과 요거 L2예요. 이거와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Y축이 어디 있습니까? 점 A가 1,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이렇게 Y축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둘러싸인 넓이니까 쭉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요 B C라고 하면 이 접선의 Y 절편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죠. L1은 fx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f'1 그리고 a점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다음 L2는 gx 위에서의 접선이니까 g'1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y절편은 x = 0 대입을 해보면 b점의 좌표는 0,0 f'1 마이너스 1 있고 c점의 좌표는 g'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죠? 자,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S예요. 이 넓이가 S예요.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BC의 길이는 빼버리면 자, 누가 큰지 모르죠? F1, 프라임1, G 프라임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줄게요. 자, 따라서 S의 넓이는 2분의 1 BC 곱하기 즉 곱하기 뭐 1이죠. 높이는 A의 요게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1.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S제곱이죠. 그렇죠? S제곱은 자, 4분의 F'1 G'1 예, 제곱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니은과 디귿을 이용을 하면 자, 이것은 뭐다? F'1 더하기 G'1 이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F'1 G'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4분의 1 9 더하기 4 해서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Q의 합은 얼마다? PQ의 합은 P와 Q니까 17 내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이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문제. 제법 복잡한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뭐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연속성 문제죠. 자, 우선 함수 fx가 x가 0보다 클 때 1차 함수고요. 0보다 작을 때도 1차, 두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고요. 0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0 집어넣으면 오른쪽에서는 6, 왼쪽에서는 즉 y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6이니까 0에서는 불연속입니다. 자, f 곱하기 이거가 x 이퀄 a제곱 마이너스 5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나왔네요.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gt라 한다. 자, a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아마 t에 관한 식으로 나오나 봐요. 자, 그러면 x 이퀄 a제곱 마이너스 5에서 연속이니까 연속 조건 써야 합니다. 자, 우선 이 x값, 즉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즉 이 점이 fx의 양의 구간의 직선 부분인지 음의 구간에 있는 직선 부분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5a가 먼저 양수일 때랑 자, 벌떡일 때 먼저 조사를 해주자. 자, 이것은 a가 0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클 때겠죠. 자, 이게 양수이면 먼저 함수값. 자, 누구? 어떤 함수? 이 함수에 집어넣읍시다. 양수니까 집어넣으면은 f 자,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f0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함수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극한부터 해보죠. 좌극한 즉 뭐냐면 요 x 이퀄 a제곱 마이너스 5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알파 왼쪽으로 갈 때 fx 빼기 알파 좌극한과 그 다음에 우극한 fx x 빼기 알파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좌극한은 x가 알파로 가죠. x가 알파로. 근데 이 알파가 뭐예요? 지금 양수인 부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집어넣으면 양수인 부분에서는 직선 연속이죠. f는 0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는 양수 부분이니까 그냥 알파 들어갑니다. 그냥 알파 들어가요. 즉 그냥 a제곱 마이너스 5a가 들어가고 알파 좌극한이면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은 0 좌극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f인데 0 좌극한이면 어디죠? 0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6이에요. 맞죠? 0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6입니다. 다음 자, 이제 알파 우극한 당연히 f 알파가 되어 있고요. 양수 쪽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가 알파 플러스니까 0 플러스로 가죠. 자,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는 뭐가 되죠? 0보다 큰 쪽에서는 6이에요. 자, 따라서 이걸 검토해 보면은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양수일 때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가 위에 양수 구간에다가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t제곱 5 여기다가 이제 우리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이다. 자, 이제 a 값을 구해야 하거든. 왜? a 값의 합이 gt니까. 그래서 이것을 a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나눕시다. 자, 나눕시다. 뭘로? 이걸로
이걸로 나눕시다. 우선 이것이 0이면은 이것이 0이 되면 안 되죠? 자, 0이 아니에요. 0이 되면은 좌변은 6이고 우변은 0이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누어 버리면 a제곱 5a 6은 0이다.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실근의 합은 뭐가 된다? 이 실근의 합은 5가 되겠어요. a 값이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면. 자,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5a가 0이라면 0일 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0이면, 즉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가 0이면 결국은 주어진 함수는 fx 곱하기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거죠, 그치? 되도록. 자, 그런데 우리 0에서 보면은 이 함수는 0 좌극한 우극한에서 뭐가 됩니까? 0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6과 6이에요. 근데 얘는 fx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 함수가 플러스 6으로 가든 좌극한 우극한 마이너스 6으로 가든 어차피 제곱하면 뭐야? 제곱하면 똑같이 36으로 갔기 때문에 0에서는 자동으로 연속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연속을 만족합니다. 자, 연속 만족하기 때문에 a는 0하고 5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a제곱 마이너스 5에 이것이 이제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을 때도 위와 같이 봅시다. 이건 1번하고 똑같습니다. 1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해보면은, 자, 함수값 f알파 f0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서 위에 1번을 참고를 하죠. 참고를 똑같이 할 텐데 해보면은 똑같아요. 결국은 이 1번하고 알파 좌극한 우극한, 즉 알파 좌극한 fx 이거랑 알파 우극한 fx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자, 됐죠? 똑같이 하면 결국은 이게 0, 이게 0. 이렇기 때문에 같은 식이 나와요. 저 번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6. 똑같이 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가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따라서 F알파, 즉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음수기 때문에 어디에 대입해야 한다? 아래식에 대입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t제곱,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대입해야 된다. 됐죠? 마찬가지로 이게 0이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버리면 a에 관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때 실근이 존재한다면 그 실근의 합은 5가 되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 이 모든 A 값들의 합. 모든 A 값들의 합. 자, 모든 A 값들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요? 즉 15가 되도록 이런 얘기죠. 그렇지? 15가 되는지 봅시다. 한번 쭉 보면은 아까 보면은 15가 되려면 결국은 1번 케이스에서 5, 두 분의 합은 5. 2번에서 이 합은 또 5고 3번에서 또 두 분의 합은 5죠. 이것이 모두 다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모든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모두 다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다시 봅시다. 알파 a제곱 마이너스 5a가 양수인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이 양수니까 이게 0이 존재하려면 이것은 뭐가 돼야 된다? 이것은 음수가 되어야 해요. 오케이? 자, 음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하면 t 더하기 5. 자,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수니까 뭐다? 마4, 마3, 마2, 마1, 0 이것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봅시다. 세 번째 경우에도 이번에는 a제곱 알파가 음수인 경우에요. 자, 요것이 음수니까 0이 되려면 요 부분은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 인수분해하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만족시키는 경우는 여기서 마4와 마3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모든 정수 t 값의 합은 마4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답은 3번.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자, 우선 실수전체에서 연속이고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거의 범위를 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선 조건가에서 fx는 자, 조건가 볼까요? 조건가의 등식이 만족하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fx는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또는 x 이 셋 중에 하나 중에 어느 것만 되면 됩니다. 함수값이. 자, 각각의 x에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는 이 함수로 가다가 그 다음 교차점에서는 원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함수로 이렇게 갈아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y = x가 이렇게 있을 때 1로 가다가 이 점에서 자, 여기 A점이면 A점에서도 갈아탈 수 있고 요 B점에서도 그대로 그냥 그 함수 그대로 오던 대로 갈 수도 있지만 2차 함수로 갈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C로 가다가 C에서 다시 또 2차 함수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건가를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즉 만나는 점에서 뭐 갈아탈 수 있는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갈아타는 함수, 갈아탈 수 있는 함수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 마이너스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것은 2
x-2분의 13이니까 4분의 13에 완전 제곱하고,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꼭점이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80분의 80이 한 10점 조금 넘어가요. 이렇게. 자, 그림을 좀 자세하게 한번 정확하게 그려놓고 봐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내려가는 첫 번째 함수. 자, 첫 번째 함수. 요거 우리 뭐라 할까요? 자, 그냥 넣게요. 다음 두 번째 4분의 13, 4분의 13, 8분의 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4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됩니다. 자, 다음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가 한번 연립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교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 교점 찾아봐야 돼요. 자, 교점을 찾아보면은 요거 연립하면 3x제곱 넘겨오면 마이너스 12x 12가 0이 돼서 3으로 약분해 버리면 중근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한 이 정도에서 이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에서 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 콜 x를 그어 보겠습니다. y 콜 x와 다른 것도 교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랑 요거랑 y 콜 x 교점을 구해 보면 이것도 뭐가 돼요? 중근을 가져요. 마일 컴마 여기에서 접하는 중근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y 콜 x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하면서. 자, 다음 이제 2차 함수와 여기 교점도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놔둡시다. 왜냐면 우리 구하는 것이 x 이퀄 0과 3이에요. 자, 0과 3, 0과 3. x 이퀄 0과 3 근처니까 먼 지역은 놔두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갈아타는 함수다. 그럼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로 갈아탈 수도 있고, 갈아타다가 다시 1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2차 함수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한 점에서는 지금까지 다 미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죠? 음수죠. 3에서도 미분계수 음수죠. 음수 나와요. 음수. 그럼 한 예죠, 이런 것은. 자, 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계수가 가장 작아지려면 보세요. 0에서의 미분계수는 요 음수, 여기는 와 엄청 음수로 절대값이 크죠, 그치? 자, 바로 이런 점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 굉장히 작기 때문에 최소값 구할 때는 바로 이 곡선을 우리가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에서 작아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y콜 잠깐만요.
이 곡선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직선을 선택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3에서의 미분계수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직선을 선택하지 말고 계속 내려가다가 이러고 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이차함수가 접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 이차함수로 바꿔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누구를 오른쪽 이차함수로 갈아타야 돼요. 아니, 갈아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다가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조건나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 있어야겠죠? 좌우 미분계수 다른 점이. 이렇게 y = x를 선택해서 가는 이런 함수를 택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0에서의 미분계수와 3에서의 미분계수가 제일 작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미분계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도함수는 도함수를 알아야겠죠? 자, 도함수는 우리 적어줄게요. 자, 도함수는 저기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2x 1 또는 두 번째는 4x 13 또는 마지막 직선은 1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지금 그림에서 A점에서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이죠. 오케이? 다음 3에서의 미분계수는 3에서의 미분계수는 여기가 3인데요. 3인데 누구죠? 이차함수죠, 그렇죠? 이차함수 3에서의 미분계수를 집어넣으면 3, 4, 12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F1, F2 그리고 y = x라 하죠. 자, 그래서 둘 다 F2 함수에서 함수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럼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최대가 되려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최대되려면 최대인 경우는 세 곡선 중에서 y = x, 그죠? y = x가 기울기 1이죠. 3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것은 기울기 1이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 0과 3에서는 y = x를 선택해 줘야겠다.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0과 3에서는 y = x를 선택해 줘야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은 접점까지 가다가 여기서는 뭐야? y = x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미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B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기울기의 최대값은 F'0도 1이고요. F'3도 1 되겠죠? 다 기울기 1, 최대값은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것은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니까 2 마이너스 14 답은 16 되겠습니다. 4번. 자, 고난도 문항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 요거는 우리 다 고르는 서답형 문항이죠. 자,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우리 두 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림으로 풀 수 있는데 그냥 빠르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은 오른쪽 미분계수죠, 그렇지? 우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뭐냐면 1,f1과
x, 이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 순간 변화율이죠. 자, 그러면 1,f는 어딥니까? 기억에서는 까만 점 여기에요. 그렇죠? 까만 점 여기입니다. 그리고 1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점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 요 점에서 그렇지 기울기 요거죠 기울기가. 근데 점점 1로 무한히 가까이 가니까 무한히 가까이 가면 점점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져요.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f1은 여기죠? 근데 그렇죠? 여기 있을 때는 x가 요점일 때는 이렇게다가 x가 또 1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커지죠. 그렇지? 거의 수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무한이 돼요. 안 됩니다. 자, 다음 미분 가능한 점은 당연히 뭐 이건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미분계수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은 뭘 만졌는데 잠깐만 돌아가네요. 자, 리을은 1,f이 여기에요. 그리고 자, x가 여기에 있을 때는 요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근데 x가 1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된다? 점점 두 점이 붙어버리죠. 그렇지? 붙어버림으로써 바로 1, 여기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요거는 존재합니다. 다음 리을번을 볼게요. 리을번도 마찬가지죠. 1,f1은 아래에 있는 점이고요. x가 1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면 있으면 요 기울기죠. 근데 x가 1로 계속 가까이 가니까 이 점도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거의 수직이 돼버린다. 무한이 돼버려요. 없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과 여기 있을 때는 이 기울기인데 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게 보이죠. 무한으로 발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워 보입니다. 자, 다음 서답형.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는 서답형 우리 7번 문제예요. 자, 조건을 보면 f0는 0,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x의 범위가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요 범위예요. 그럴 때 f3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도함수의 범위가 나왔고요. 구하는 것은 함수값의 범위죠. 자, 이게 뭐예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평균값 정리. 자, MVT 이용하는 거예요. 민밸류 시어럼.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거 사실 이용하지 않고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그냥 설명을 해보면 원점을 지나죠. 자, 그런데 이 미분계수라는 게 뭐야?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변화율. 근데 최소 1에서 2까지네요. 그럼 3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천천히 변해야 되겠죠. 변화율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미분계수 변화율이 이를 때 계속 이를 때 뭐겠습니까? 기울기가 이를 때니까 3까지밖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번 이건 1번 풀이에요. 1번. 따라서 F3이 잠깐만 바뀌었네요. 2번을 먼저 합시다. F3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미분계수가 가장 작을 때 천천히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를 때입니다. 이때 이 함수 fx는 y 콜 x가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울기가 가장 클 때겠죠? 기울기가 가장 클 때예요. 즉 변화율이 가장 클 때니까 f'x가 2일 때, 항상 기울기가 2일 때, 즉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2가 되면 6까지 변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fx는 뭐가 된다? y 콜 2x가 되고요.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써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평균값 정리를 써서 한번 해봅시다. 자, MVT를 한번 이용해서 교과서적으로 풀어본다면, 자, 우선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해요.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므로 함수 f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 어느 구간 3부터 0까지 이거와 똑같아지는 미분계수. 자, 이거인 이 C가 어디에 존재한다? 오케이? 존재합니다. C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와버리면 F3은 뭐가 되냐면 F0는 어차피 0이고요. 그래서 F3은 3 곱하기 F'C예요. 근데 이 F'C 얘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F'C가 2이므로 F3의 범위는 1일 때, 그러니까 3, 2일 때는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최소, 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결국은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각각 직선은 y EX와 y X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문제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보통 좀 간단하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앞에 이 경우는 조금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잘 해놔야 돼요. 롤 정리와 평균값 정리 잘 서술형으로 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개합니다. 자, 공부하러 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